현재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때리기 여론이 조성되어 있고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징용배상 소송 관련해 이제 기업자산 매각이 29일부터 바로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주요 메인으로 다루고 보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바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며 대중 여론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이미 한중일 정상회담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절대 방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차라리 빨리 현금화해버려라, 국교를 단절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언론이 앞다퉈 한국 관련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현재 스가 내각이 여러가지 문제로 위기에 처해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때리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엔 한국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연일 각종 언론이 보도하며 부정적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극우 언론은 한국이 백신이 극도로 모자르며 수급이 매우 늦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혹시 한국에서 주한미군에 배달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을 구할 수 있을까 기웃거리는 상황이라면서 백신 구걸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훨씬 심각한 일본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은 궤변인데요. 일본은 현재 1확진자 4,000명을 향해 가는 상황이며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가 확인되는 등 한국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 아닌가 파악되면서도 한국 백신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본부장의 백신 관련 발표가 일본의 각종 추측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 중에 일부 내용은 오히려 일본은 물론 전 세계보다 빠르게 한국이 코로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희망도 안겨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3,600만 명분, 총 6,600만 회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1천만 명분에 대한 계약은 체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를 훨씬 상회하는 백신 계약을 진행 중인 것이죠. 정 본부장은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1분기, 즉 2, 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구매를 예정한 총 4,600만 명 분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3만 명의 88.8%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며 접종이 가능한 18세 이상 4,410만 명만 따지면 104.3%에 해당하는 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나오는데요. 정 본부장은 확보 물량에 대해 통상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60-70%가 항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는 국내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년 9월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정도로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백신 접종 목표 시기보다 2달 정도 당겨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막상 한국의 이러한 백신 확보 및 접종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 전혀 늦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도 한국의 백신 접종이 그다지 느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하는데요. 오히려 한국이 제대로 접종만 돌입하면 기타 다른 국가보다 집단 면역 형성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선도입한 국가들의 접종 속도가 막상 늦어지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백신 접종을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유럽에서는 설문조사에서 기존보다 더욱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유는 현재 백신 선구매 물량이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들어와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만 백신 접종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인구의 60%가 백신 접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11월경에는 약 80%가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최근 조사에는 이것이 급격히 줄어 약 20%만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막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부작용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급증한 것이죠. 이는 다른 유럽도 대동소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바이든과 펜스 부통령 등이 직접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는 전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계에서는 인류 최초의 mRNA 백신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다고 말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기존 백신 자료와 같이 충분한 데이터를 갖췄습니다만 여전히 1세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대중에게 막연히라도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영국 변종 바이러스 등장은 백신이 자칫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도 변종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종에 대해서는 다시 임상을 진행해야 하고 확실한 백신의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만 너무 코로나의 변종이 다양하고 빠르게 생성되어 일일이 변종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백신이 코로나 변종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맞아야 하는 앞뒤가 바뀐 상황이 나온 것이죠. 물론 최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의 경우 mRNA를 활용한 백신은 이러한 변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변종을 분석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고 일일이 변종에 대해서 임상을 할 표본 집단과 시간 부족이 발목을 잡습니다. 화이자 CEO도 이에 대해서 기존 mRNA 백신이 충분히 효과가 있길 바란다라며 명확한 답을 못 줬습니다. 애초에 한국질병관리청은 주변국이 백신을 맞으며 나타나는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 후 도입하려다가 이제 70% 감염력이 강하다는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코로나의 위력이 거침없이 퍼져나가자 결국에는 백신 도입을 앞당기기로 하고 기존의 안전한 자료가 확보된 백신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침에 청와대에서는 직접 문 대통령과 모더나 CEO가 약 30분간 유선 통화를 했고 모더나 2천만 명분을 조기 도입하겠다며 애초 3분기 도입 시기를 2분기부터 접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긴급 속보를 타진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반셀 모더나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감염병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백신 물질 개발, 임상실험 연구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 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을 하는 관계로 한국이 백신을 유리하게 확보하는 맥락과 비슷한 것입니다. 반셀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백신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코로나 백신 개발 때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더나 입장에서도 한국은 방역도 잘했고 바이오테크 분야도 강하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직접 모더나의 협력을 원하는 것은 양자 간에 매우 유리한 국면입니다. 반면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이 백신을 늦게 도입해서 접종이 늦고 결국 코로나를 꼴찌로 탈출한다며 위협했는데요. 물론 최초 도착 날짜는 한두 달 늦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은 모더나 백신 생산지로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내후년에나 한국은 백신 접종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모더나를 비롯 아스트라제네카, 나아가서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바이오 강국인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3상에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다며 다소 쓸데없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한국은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질병청에 적극 협조하여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빨리 끝난다는 것이죠. 이번 사태에도 국민들의 개인 방역 등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인데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안정성이나 부작용이 미미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접종하면서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이 백신 불신 가운데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은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 쓰는 문제도 서방에서는 약 2달 넘게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문제로 고민하여 결국 방역 악화를 가속화했으며 이는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일단 과학,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한국은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의 속도를 내면서도 신중하게 주변국의 부작용 등 관련 내용을 체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이 백신 확보나 접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져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한국은 빠른 백신 확보는 물론이고 앞으로 미래의 각종 의약품 생산기지로 각광받는 바이오 사업도 확대 중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의 위상과 국력이 상승하는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램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베가 벚꽃 보는 모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24일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갑자기 25일 국회에서 나는 내년에 또 선거에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4구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 때문에 연일 개그 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는 섬나라 일본 이야기입니다. 아베의 현란한 말장난을 보면 일본의 동네 바보를 한 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베가 24일 기자회견과 25일 의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나는 몰랐다, 비서가 다 했다, 나는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이다, 차기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국민의 믿음을 묻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베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나는 비서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앞으로 비서의 잘못을 잘 지도하겠다, 처음 들었다, 확인해보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등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아베를 강력하게 몰아세웠던 입헌민주당의 치지모토 키요미 의원은 민간 기업에서 직원에게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는가? 이런 사장이라면 당장 사직을 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하는 당신이 어떻게 입법부에서 일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의원직 사퇴를 원하고 있다. 당장 사퇴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아베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라는 뜬구름 답변을 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아베의 말대로 비서가 임의대로 총리의 돈을 차액 보전에 사용했다. 업무상 횡령이다. 당장 고발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지적하자 아베는 그 비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어제자로 사직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오후 내내 이런 답변이 반복되면서 아베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일본 국민들에게서도 커졌습니다. 입헌민주당의 츠지모토 키요미 의원은 아베 그 사람은 원래 길게 답변하면서 횡설수설하는 특징이 있다. 장황하게 말하면서 본질을 피해가는 것인데 사람이 어디 변하겠나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고가 시계학기 정치평론가는 118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거짓말을 계속하면 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베의 뇌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재주는 없다. 아베는 그냥 뇌가 없어진 것이다. 이런 거짓말쟁이는 증인으로 소환해서 단단히 따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아베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그동안 아베가 국회에서 호텔 영수증이 없다. 라고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는지 확인하는 기사들도 쏟아졌습니다. 사무실에 확인한 결과 호텔에서 발행한 명세서는 없다. 호텔은 어떠한 자료를 제공한 적도 없다고 했다. 명세서는 내가 본 적이 전혀 없다. 명세서는 받지 않았다. 등 10회 이상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아베 후원회에서 따로 돈을 주고 분명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내 손 안에는 호텔 영수증이 들어온 적이 없다. 내 눈으로 호텔 영수증을 본 적이 없다. 이 사실은 검찰이 다 확인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라고 딱 잡아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비서가 내 후원금을 가지고 임의대로 일처리했다. 따끔하게 혼내고 그만두도록 했다. 비서 관리를 잘못한 나는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변명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나쁜 것은 전부 비서가 있다고. 나도 저런 비서 갖고 싶다. 정말 짜증나게 한다.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아베의 비서가 했습니다. 라는 말은 일본 구태 정치의 대표적인 발언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와 함께 양대 헛소리로 등극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올해 2월에 국회에서 입헌민주당의 치지모토 키요미에게 벚꽃 보는 모임에 대해 추궁을 받을 때의 답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치지모토 의원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따졌습니다. 그때 아베는 큰 목소리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국회에서 총리 자격으로 말하는 모든 발언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도의적 책임은 있다. 라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아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를 하고 내린 결정이다. 검찰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판단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용을 보전하면서 금권 선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에 대해 나는 9번 선거를 치렀다. 그때마다 항상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라면서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를 밝혔습니다. 아베가 25일 국회에서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싶다. 라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야마구치 현의 야마구치 4구 선거구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베에 대해서 나는 아베가 매우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 야마구치 4구 주민들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아베를 비난하면서 야마구치 4구 유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우습게 볼 것인가? 야마구치 4구 여러분, 일본의 수치가 되지 맙시다. 조직원이기 전에 일본인이지 않습니까? 현직 총리가 몇 년 동안 유권자를 매수하고 국회에서 118번이나 허위 답변을 반복했다. 이렇게 국정을 조롱하는데 당신은 이것을 인정합니까?
아베가 국회에 계속 있으면 일본은 정의와 도덕이 없는 국가가 된다. 이렇게 무사히 통과되고 넘어가면 정치인들은 마음대로 부정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끝장이다. 당장 아베를 그만두게 해야 한다. 아베가 내년 중의원 선거구에 출마해서 민의를 묻고 싶다고 했다. 이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아베를 낙선시킬 수 있는 것은 야마구치 4구 선거구 유권자들 뿐이다. 이미 지난 1월부터 벚꽃 보는 모임에서 유권자들을 사비로 초대하고 향응을 제공한 아베에 대해 야마구치 4구 유권자들은 창피하다, 우리도 공범이다 라는 자성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부 자민당 당원들의 이탈도 있었고 진실을 밝히자는 시민 모임도 있었습니다. 이제 공은 야마구치 4구에 던져졌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아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에도 아베를 선택한다면 다시는 요시다 쇼인을 언급하지 말아라. 요시다 쇼인은 막부 정치를 끝내고 메이지 유신을 이끈 야마구치의 유명한 사상가이며 야마구치 현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입니다. 아베 같은 인간을 또 뽑을 것이면 야마구치 현의 정신 운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동네 북이 되어버린 아베는 내년 중의원 선거 때까지 두들겨 맞고 비난을 받다가 제명을 지키기나 할까요?